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뛰어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시도했으며 가장 아까운 죽음을 맞이한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조. 하지만 그의 인생은 화려한 왕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소녀는 훗날 왕이 되었고 조선을 완전히 바꾸려 했습니다. 오늘은 복수를 품은 천재 군주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왕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 1752년 창경궁 왕실에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아들. 이름은 산. 훗날 조선 제22대 왕이 되는 정조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왕실에는 기이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침실로 들어오는 꿈, 천둥과 폭우 속에서 수십 마리의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큰 인물이 태어날 징조라고. 특히 할아버지 영조는 손자를 보자마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미 첫 손자를 잃은 뒤였기에 정조의 탄생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닮았다. 그 순간부터 정조는 조선 최고의 기대주가 됩니다. 어린 정조는 남달랐습니다. 돌잔치 날 금은 모화와 장난감 대신 책을 집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정조는 글자를 좋아했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몰래 불을 켜고 공부할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늘이 조선에 복을 내렸다. 모든 사람은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곧 지옥으로 바뀌게 될 줄은. 2부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던 날. 1762년 정조의 나이 11살. 조선 왕실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여름 좁은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는 물 한 모금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죽었습니다. 정조에게 사도세자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역적으로 기록됩니다. 정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 수도 없었고 분노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는 깨달았습니다. 왕실은 가족보다 권력이 먼저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조를 싫어하는 세력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어찌 왕이 되느냐고. 정조는 살기 위해 완벽해야 했습니다. 공부도 예절도 정치 감각도.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는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소년 정조는 눈물을 감춘 채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를 새깁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3부 왕좌에 오르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5세의 정조가 즉위합니다.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그는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 첫날 정조는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충격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에 나섰고 아버지 죽음에 연루된 세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온화해 보였지만 절대 만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고 속으로는 칼을 갈았습니다. 그는 오래 참은 사람이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와 개혁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4부 조선을 바꾸려 한 왕. 정조는 알았습니다. 조선을 망치고 있는 것은 굶주린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썩어버린 정치였습니다. 권문세가, 외척, 당파 싸움, 나라보다 자기 편이 먼저인 자들. 정조는 그 구조를 깨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만듭니다. 규장각.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브레인 집단이자 개혁본부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정약용, 이덕무, 박제가. 가문보다 실력, 줄보다 능력. 조선에서는 파격이었습니다. 정조는 밤늦게까지 신하들과 토론했고 직접 책을 읽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공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보다 무서운 왕이기도 했습니다. 무능한 자는 버렸고 부패한 자는 잘라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조는 웃으면서도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왕이라고. 오부, 화성, 그의 거대한 꿈. 정조는 수원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화성, 겉으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기 위한 도시.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정치 중심지, 새로운 경제 도시, 그리고 왕권 강화의 상징. 정조는 언젠가 이곳에서 새로운 조선을 시작하려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화성에는 최신 축성 기술이 들어갔고 상인과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꿈꾼 조선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백성이 먹고 살 수 있으며 썩은 정치가 힘을 잃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현실적인 개혁군주였습니다. 6부,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 하지만 1800년 정조는 48세의 나이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더 강한 왕권, 더 빠른 개혁, 새로운 시대. 많은 역사가들은 정조의 죽음을 조선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라지자 개혁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다시 새도 정치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엔딩.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소년, 죄인의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고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정조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던 조선을 끝까지 바꾸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조선의 왕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